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 김준입니다.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된 북한군들 지금 병력 숫자가 뭐 1만 2천 명 정도로 이야기되는데요. 미국에서는 지금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주고 있지 않지만 전 세계는 이미 사실상 이제 북한군이 이 전쟁에 투입됐다라는 것을 이제 공인하고 있습니다. 모든 뉴스가 그걸 지금 말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정황 증거도 지금 드러났죠. 위성에서 잡힌 포착된 그런 사진 자료도 있고요. 지금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항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대량으로 지금 수송기 혹은 대륙 횡단 열차 등을 이용해서 최전방으로 지금 갈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됩니다. 블라디보스톡에서 바로 갈 수도 있지만 일단은 하바롭스크 그쪽이 군사 도시거든요. 극동 사령부가 예전부터 이제 거기 있었는데 하바롭스크 쪽으로 일단 모였다가 거기서 이제 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나와 있는 뉴스들이 너무도 많은데 그 중에서도 경악할 이야기 제가 이제 하나 찾아봤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이탈 북한군 18명, 러시아군에 붙잡혀 구금되었다. 사망한 장교들은 공동묘지 묻혔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말이죠. 이 북한군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정확히 서방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무작정 저기 뭣도 모르고 저기 지금 뭐 이렇게 정파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 병력들은 왜 자기가 여기에 와 있는지도 모를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명령이 떨어지는 거죠. 니들 완장군장 끓여. 그리고 지금 가는 건데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낯설고 겁나고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여기 이제 죽음의 공포 앞에 마주하는 것 아닙니까? 저거 완전 총알바지거든요. 지금 현재 약 70만 명 정도가 러시아 병력이 지금 이 전사한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전쟁이 약 한 3년 됐잖아요. 그런데 러시아 쪽이 70만 명이면은 우크라이나 쪽은 그보다 더 많이 죽었을 겁니다. 아마 화력이 이쪽이 아무래도 러시아가 좀 낫죠. 그쪽은 한 100만 명 죽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거 완전 뭐 인간 도살 전시장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거를 이 북한 군인들 모르겠습니까? 현장에 가보면 이건 내가 완전히 죽으러 왔구나. 현장에서 탈영병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탈영병들이. 그런데 이들을 이제 가만 놔둘 이제 북한 군부가 아니겠죠. 이렇게 되면 잡힐 경우에 바로 그냥 총살령에 처한다 뭐 등등 그런 이야기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게 우크라이나전 파병 북한군의 처형조가 편성되었다. 탈출 망명 시도 시 현장 사살한다고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예상된 일이긴 합니다만 원래 이제 전쟁을 하다 보면은 후퇴하는 사람들, 빤스런 하는 사람들은 뒤에서 이렇게 적결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현장 지휘기관에게 있긴 하죠. 그렇지만 이 상황이 얼마나 공포스럽고 열악하면은 북한군들이 저기까지 가서 도망가려고 하겠습니까? 지금 도망가는 이유가 분명히 드러나 있지는 않아요. 밥도 제대로 안 주더라. 뭐 보급이 시원치 않더라. 뭐 등등등 한 이유로 지금 탈출했다고 도망갔다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도 있지만요. 그것이 다가 아닐 겁니다. 저들은 제가 객관적으로 이제 분석해 보면은 일단 죽음의 공포 앞에서 떨고 있다. 죽음의 공포. 거의 죽는다라고 봐야죠. 현대전에서 말이죠. 원인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고 그냥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디서 멀리서 뭔가 날아오는 거죠. 총에 맞아서 죽는다라기보다는 어떤 그런 큰 어떤 폭발물에 의해 가지고 뭐 미사일이라든가 등등 아니면 드론 같은 이런 공격을 받아 가지고 그냥 뭐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자, 그런 것을 느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 전쟁에 투입된 이유를 모르고 여기 왔던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고 나서 여기서 이제 도망쳐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생겼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북한 안에 있을 때는 북한이라고 하는 그 일종의 어떤 국가 체제 안에서 그리고 군부 안에 있을 때는 몰랐던 어떤 그런 정보들이 있습니다. 서방에 대한 어떤 정보 이런 것들이 또 이렇게 접해졌을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자각이 또 일어났겠죠. 속았다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더 이상 이용당하기 싫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도 들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어쨌거나 급하게 급조된 상태로 투입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여러 가지 어떤 군수품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치 못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이제 이탈자가 나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파병 북한군들에 대해서 지금 북한 당국이
박살내겠다라는 겁니다. 야, 1인 여기 보면 나와 있잖아요. 대북 정보 관계자는 파병 북한군의 전투 단위별로 일정 규모의 처형조가 구성됐다. 이런 정보를 입수했다라는 겁니다. 첩보가 아니고 정보입니다. 자, 이들은 주둔지나 전투 현장에서 이탈하거나 투항, 망명을 시도하는 병력을 현장에서 사살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시아에 파견한 북한군 병력 내부의 탈북을 막기 위한 처형조. 이들이 이제 현장을 이렇게 눈을 번뜩이면서 이렇게 감시한다. 살벌한 겁니다. 그야말로요. 어차피 탄알바지, 총알바지가 되는 형편인데 죽는 것도 자기들 마음대로 못 죽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눈치 저 눈치 봐가면서 그러니까 어차피 이들 처형조한테 죽을래? 아니면 그냥 싸우다 죽을래? 이겁니다. 싸우다 죽으면 그래도 이제 가족들에게 뭐 하나 가겠죠. 뭐 이제 국가 그쪽에 이제 김정은 이름으로 뭐가 갈 겁니다. 뭐 충성스러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런 게 갈 거라고요. 뭐 그게 이제 표창장일 수도 있고 어떤 기념품 같은 걸 주겠죠. 국가에서 보내는. 그리고 약간의 어떤 돈도 뭐 주겠죠. 자, 그런 거를 또 생각하면 이 사람들이 현장에 투입되어 가지고 이런저런 고민이 따를 겁니다. 자, 아무튼 정말 잔인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면요. 처형조에는 체제에 대한 충성심이 높은 정치 지도원과 저격 수동이 포함됐다. 그야말로 이제 북한 당국에서 득세하는 그런 세력들이 이제 이 처형조에 들어가 있다. 만일에 이제 이런 임무를 무사히 마치고 평양에 귀환할 경우 노동당을 입당할 수 있다. 입당받는 조건이다. 사실 북에서 성공하는 첩경이 바로 노동당 입당이잖아요. 우리로 치면 뭐 고시패스 하는 것하고 비슷하겠죠. 자, 북한 당국과 군부는 청년 세대가 주축인 파견 병력이 러시아 주둔지를 벗어나 탈북 망명을 시도하거나 전투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군의 투항에 한국행을 희망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들 젊은 이 북한 군인들 주로 10대에서 20대들인데요. 한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잖아요. 한국 드라마와 영화, 가요 등을 통해 이미 한류 콘텐츠, 한류 문화, K 문화에 대해서 익숙한 세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 체제에 대한 염증도 평소 좀 있었겠죠. 그러다가 이번에 이런 어떤 뜻하지 아니하는 자신들이 원하지도 않는 전쟁에 투입되면서 더더욱 이제 탈영을 해야 되겠다, 도망가야 되겠다 이런 어떤 생각들이 이제 굳어졌다라고 볼 수 있고 실제 초기에 벌써 이 이탈자들이 나왔다라는 것 아닙니까? 자, 아무튼요. 그런 체제, 북한 체제에 대한 염증과 한국의 발전상에 대한 동경심을 갖고 있는 이런 세대들이 지금 군의 지금 주력 병력들이죠. 10대, 20대들이니까요. 자, 아무튼 북한은 블라디보스토크 등으로 인력을 출발시키기 전에 부대 단위로 강도 높은 사상 교양을 이제 벌였다라고 합니다만 그걸로 모든 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이제 협박할 때 가장 큰 무기는 가족들을 해치겠다 이런 거겠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도망을 못 가는 그런 북한 병력이 또 꽤 많겠다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이 북한 군부 입장에서 볼 때는 골치 아픈 어떤 일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이번 전쟁의 어떤 성격을 말해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거 있고요. 이탈 북한군 18명 러시아군에 붙잡혀 구금되었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충격적 아닙니까? 그리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폭풍군단이라고 하는 이들 사진이 지금 나와 있잖아요. 여기 사진을 크게 보면요, 굉장히 애띤 얼굴들입니다. 애띤 얼굴.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으로 보입니다. 이때 이제 훈련을 제대로 받았으면 체력은 엄청나게 좋겠죠. 그렇지만 경험이라든가 사회적 경험이라든가 군생활 자체를 오래 못한 그런 친구들이 되겠죠. 자, 이런 친구들을 대거 앞세워가지고 지금 달러벌이를 한다 그럴까 아니면 김정은의 개인의 야망, 야심, 어떤 욕심을 채워주는 수단으로 지금 전락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김정은은 어쨌거나 이 용병 혹은 이런 파병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도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요. 일단 뭐 필요한 뭐 가스라든가 석유 이런 것을 이제 원하는 게 있을 거고요. 그리고 북한 군의 무장 상황이 너무 낡았죠. 무기들이 전부 이걸 현대화하려고 하는 어떤 계획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그 핵을 갖고는 있지만 ICBM을 지금 완전히 그냥 그 기술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쏘았다가 쏘는 것까지는 성공했는데 다시 이게 대기권으로 진입하는 그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정확한 목표 지점에 가려고 하면은 ICBM이라고 하는 것이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그리고 무중력 상태를 떠돌다가 이제 대기권 안으로 다시 들어오는 건데 이제 그 기술이 아직 없는 거죠. 그런데 러시아는 그걸 갖고 있잖아요. 그걸 또 희망한다. 핵 잠수함 같은 걸 희망한다. 이런 이야기는 할 수가 있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어떤 무리한 어떤 시도를 했다. 상당히 이제 그 자기로서는요 명운을 건 어떤 선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어떤 파병 병력에게 또 월급 같은 게 주어집니다. 그걸 이제 북한은 거의 다 정권이 가져갈 겁니다. 그걸로 또 뭐 김정은의 포켓머니로 사용하겠죠. 뭐 이런저런 어떤 통치 수단으로 이용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어쨌거나 말이죠. 여기 있는 이 사진들 이렇게 보면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너무도 어린 친구들이 지금 여기 왔더라고요. 정확히 뭐 누군지 나이는 모르지만 저 최정예 부대인 폭풍군단이라고 합니다만 저는 이게 믿기지가 않아요. 폭풍군단이라면은 이거 사실 이 안광이 막 이렇게 빛을 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제대로 훈련된 병사들은 보면 이 각이 나오거든요. 딱 말랐어도 뭐가 이렇게 분위기가 있어요. 아, 무섭다. 와, 지옥에서 온 전사 같다. 이런 느낌이 든다고. 근데 이 친구들은 제가 사진을 여러 장 봤지만 전혀 그런 느낌이 안 들어, 그냥. 너무도 온순하고 유순해 보인다는 겁니다. 이 친구들이 폭풍군단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런 식이면은. 진짜 뭣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들 수도 있다. 그냥 말 그대로, 최전선에 가서 그냥 총알바지. 딱 그것이 이제 될 수도 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인권단체에서도 지금 상당히 문제를 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사진도 그렇지만 뭐 몸집 자체가 우람하지도 않고 많이 먹지 못하니까 몸집이 작겠죠. 그리고 북한군 자체가 우리 이제 한국군에 비해서 우리 국군에 비해서 많이 작아요. 키도 한 10cm 가까이 차이 난다 그럽니다. 몸도 훨씬 왜소하다 그러고요. 너무도 앳돼 보인다. 북한이 보통 고급 중학교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거의 다 군대 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이가요. 17, 18, 19세 이런 애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급이 낮은 경우에는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친구들이 있고요. 체격 부분을 제가 잠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북한의 입대 신체 검사 기준이 식량난을 그동안 계속 겪었잖아요. 그래서 체격이 더욱 왜소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1994년부터 놀라지 마십시오. 148cm. 우리 여성의 평균 키보다도 훨씬 작은 키죠. 148cm 이상이면 군대 갑니다. 몸무게 43kg, 148cm, 43kg만 넘어가도 군대에 이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 이제 복무죠. 근데 여기에 특수부대는 일반 병보다 좀 조건이 이제 좋다고 봐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특수부대 신체 조건이 갑자기 뭐 키가 170 이상, 뭐 몸무게 뭐 65kg 이상 이런 게 아닐 겁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은 제가 아무리 봐도 이 특수부대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 사진 한 장으로 제가 모든 걸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른 사진도 비슷해요. 그래서 이거는 무늬만 폭풍군단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최근에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이제 보도한 내용을 보면요. 러시아에 투입된 외국 병사들이 수천에서 수만 명에 이르지만 그리고 국적도 다양합니다. 그 정도로 용병이 많이 와 있는데 근데 포로로 잡힌 외국 병사들 있잖아요. 이들을 신문에 보면요. 처음에는 다친 사람만 도와주면 된다. 벙크만 만들면 된다. 이렇게 이제 보통 알고 온대요. 직접 교전을 한다거나 총을 쏘거나 뭐 이런 그건 아니다라고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듣고 온다 그럽니다. 그런데 해서 전장에 딱 갔는데 바로 최전방에 딱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이들이 엄청난 어떤 공황 상태에 빠진다라고 합니다. 그 이제 교전을 한다라는 건 상상도 못하고 왔다 그러네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볼 때 이번에 여기 이제 폭풍군단으로 알려진 이것도 이 위장이다, 쇼다. 아닐 겁니다. 여기 분명히 총알바지로 보냈어요. 거기서 허드렛 일 할 게 있거든요. 최전방에서도. 그리고 요즘은 옛날처럼 말이죠. 뭐 백병전 벌이고 뭐 이렇게 서로 얼굴을 마주보면서 총 쏘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냥 멀리서 그냥 원거리 타격전을 하잖아요. 어쨌거나 최전방에 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을 가능성이 가장 크죠. 어디 이제 이리 있으면요. 하늘에서 뭐 날라와서 그냥 쾅 하고 때립니다. 그리고 이유도 모르고 영문도 모르고 죽어나가는 거죠. 그야말로 여기 최전방 이제 소위 말해서 자벽부로 간 것이랑 마찬가지다. 이들이 폭풍군단이라면 전투병력인데 이들은 명색이 전투병력처럼 이야기되겠지만 러시아 병력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 있잖아요. 잡다하는 그런 잡스러운 일들 그런 걸 할 가능성도 크다.
그야말로 완전히 이 젊은 친구들을 10대에서 20대 초반에 이런 친구들을 대규모로 그냥 지역 문턱으로 밀어넣었다. 이게 김정은이가 노림수가 뭐 있겠지만 앞서 제가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 그런 이유로 지금 이런 가공할 인권 유린을 지금 저지르고 있다. 이거는 반인륜적인 범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기가 막힙니다.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